안녕하세요. 유튜브로 농사짓는 콘타디노입니다. 청년 농업인 모집 마감이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죠. 주변에 막막하고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2023년 합격 서류를 전체 공개하기로 했고요. 무단으로 영상 편집이나 활용 시에는 문제의 소지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영상 시작합니다. 자, 일단 신청서부터 다운받아야 합니다. 저는 네이버가 편하니까 네이버로 들어왔어요. 검색창에 에그릭스를 입력하고 검색을 합니다. 그럼 바로 신청 홈페이지가 나오죠. 이 에그릭스는 앞으로 자주 접하시게 될 홈페이지니까요. 잘 봐두시는 게 좋습니다. 오른쪽 메뉴들을 확인하신 후에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신청을 클릭하시면 실명 인증으로 넘어갑니다. 전부 진행하시고요. 인증 후에는 이렇게 신청서 제출에 대해 확인을 요구하는 부분이 먼저 페이지로 노출됩니다. 자신이 어디에 해당하는 서류가 필요한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이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시행지침을 클릭하셔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는 한글 파일을 다운받아 주세요. 그리고 전체 내용을 확인하고 다음 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신청 폼 작성란이 또 나옵니다. 오른쪽 상단에 지침서 다운로드를 클릭하시면 앞에 얘기 드렸던 같은 파일을 다운받으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래요. 자, 준비하셨으니 다음 과정으로 넘어갑니다. 이제는 지원 서류의 공백란과 제 합격 서류를 함께 보도록 할게요. 윗부분까지는 시간 나실 때 한번 읽어봐 두시는 게 본인한테 도움이 되실 거고요. 페이지 번호로 보면 43페이지부터 5개년 사업계획서를 작성합니다. 설명이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전문 강사가 아니다 보니 양해를 조금 부탁드리고요. 제 계획서가 무조건적인 정답은 아니니까 참고 용도로 작성법에 관한 부분만 알아가신다면 좋겠습니다. 서류를 보시면 기본 소식이 없는 란을 추가로 기입한 부분들이 중간중간에 보일 거예요. 필수는 아닙니다. 근거 자료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저는 추가로 기입을 했지만 정부기관 서류에 임의 수정을 하는 방식이라 무조건 추천은 못 드리겠어요. 참고만 하시고 선택은 본인이 직접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반 현황의 영농 유형입니다. 본인의 작물의 주품목과 부품목의 5개년 계획을 작성합니다. 현재라는 독립경영을 하고 계신 분만 기입을 하시고 처음이신 분은 그냥 공란으로 남겨둡니다. 제 서류는 서류 평가하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 공란은 전부 음영이나 회색 처리 혹은 밑줄 처리를 해버렸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 부탁드리고요. 저는 딸기만을 재배하기 위해 주품목과 부품목을 품종으로 구분지었어요. 꼭 작물이 달라야 하는 것은 아니니까 제 사례를 보시고 잘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주품목은 금실이라는 딸기 품종으로 선택한 배경에 대한 근거 자료를 사진과 비교표로 저는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몇 가지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글을 최대한 간결하게 추려서 작물 선택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전략으로 구성했습니다. 농업경영 구성원으로 넘어가면 인력 운영에 대한 계획을 작성합니다. 본인은 제외이기 때문에 가족분들과 근로자 고용 부분에 대한 내용을 기입하게 되는데요. 저는 아내가 2년 차에 합류를 해서 공동대표로 운영하기로 의논을 했었고요. 근로고용 부분은 솔직히 안 해보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작성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과도한 인력을 투입하겠다는 것은 수익성과 관련해서 신뢰를 얻기가 조금 힘들겠죠. 그래서 저는 부족한 인력 지식에 대해 연차별로 코멘트를 붙이는 방식으로 보완했습니다. 농지 규모입니다. 생각하시는 농지의 규모를 유형별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소유와 임차에 대한 부분을 잘 구분해서 계획해 보시고요. 여러분이 꼭 확인하시고 넘어가셔야 할 것은 면적 단위입니다. 보시면 단위가 제곱미터로 되어 있죠. 앞으로도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10R은 1000제곱미터고요. 평수로 계산하시는 건 제곱미터 면적 나누기 3.3입니다. 본인이 1000평을 생각하신다면 3300제곱미터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단위를 꼭 정확하게 기입하셔야 돼요. 나중에 면적과 연관되기도 합니다. 가축 사육 규모에 대해서는 저 같은 경우 해당이 없기 때문에 음영과 밑줄로 전부 처리했습니다. 임의로 삭제나 공란 처리로 내버려 두는 것보다 문서 가독성은 훨씬 높겠죠. 농지 및 축사 소재지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소유 부분에 있어서 세 군데의 희망지를 지번을 제외하고 작성했습니다. 확실히 거래계약이 완료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세 군데를 후보지로 선정했었는데요. 한 군데만 선정하셔도 무방합니다. 본인의 소유지가 있다면 현재란에 작성하시면 더욱 좋을 거고요. 임차 부분도 내용은 같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갈게요.
농작물 재배 시설 및 가축 사육 시설입니다. 여기도 주의하실 건 농지처럼 제곱미터 단위라는 건 꼭 확인하시고요. 저는 비닐 온실 구축을 첫 번째로, 스마트팜 구축을 두 번째 계획으로 작성했습니다. 올해 진행해보고 나서 현실적으로 본다면 재배 시설에 200평을 합한 게 비닐 온실 전체 면적이 되고요. 비닐 온실 전체 면적에 200평을 더하면 대략 농지 면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농지를 한 평도 빈 곳 없이 쓰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로 쉽지 않았어요. 현실적인 부분이 반영이 되면 조금 더 신뢰성 있어 보일 것 같기도 하기 때문에 이야기 드립니다. 농기자재라는 저 같은 경우는 시설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재배이기 때문에 유지보수를 위한 공구류가 대부분이라서 농기계라는 해당 없음으로 작성했습니다. 노지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트랙터, 관리기, 선별기 등 필요한 농기계가 있을 수 있으니 기입하실 수 있도록 별도로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금 조달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실 확률이 높은데요. 자세하게 적으시는 것보다는 굵직하게 적으시는 걸 저는 추천합니다. 트랙터나 농기계 구입은 되도록이면 미루시는 게 좋고요. 세 가지 정도만 기입하시면 조금 편하게 작성하실 수 있어요. 농지 매입, 비닐 온실, 운영자금입니다. 농지 매입가는 땅야나 밸류맵 등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귀농하시는 농지의 최근 거래 가격을 검토하신 후에 면적에 맞게 계산하시면 충분히 계산하실 수 있을 거고요. 비닐 온실의 경우 완벽한 것은 아직 알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평당 40에서 50만 사이로 결정하셔서 계산하시면 정확하지는 않지만 비슷한 금액의 투자 자금을 예측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운영 자금 항목으로 대출 받으실 수 있는 건 최대 5천만 원이기 때문에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 부담으로 작성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농업 경영 역량편입니다. 저는 농업계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순수 창업형 후계농이기 때문에 사회교육을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지자체 농업기술센터에서 1년 교육과정을 수료했고요. 일부 오프라인 교육은 농가에서 받기도 했습니다. 물론 농업교육 포털에서 실시하는 온라인 강의도 수강을 했고요. 저렇게 다 기입을 해도 인정은 100시간인 10점만 가산점으로 부여됩니다. 단 한 가지 꼭 아셔야 할 부분은 24년도 교육 인정 기준으로 보면 온라인 교육은 최대 20시간만 인정이 되고요. 오프라인은 80시간입니다. 농업법인 재직 경력은 없기 때문에 저는 넘어갔습니다. 혹시 재직 경력이 있으신 분은 재직 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농업 생산, 가공, 유통 관련 자격증 및 인증은 국가기술 자격증 중에 기능사 이상급은 일단 제출을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사업계획에 스마트팜 관련하여 진행을 하기 때문에 센서와 통신 등 컴퓨터 항목으로 연결된다고 생각을 해서 정보처리 기능사를 넣었는데 가산점을 받았습니다. 경영관리 현황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독립경영 예정이신 분들은 필요가 없는 내용입니다. 판매 마케팅 계획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으니까 잘 고민하시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온라인을 두 가지로 편성하고 오프라인을 이렇게 구분지어서 기입했습니다. 요즘 추세는 온라인으로 기존 유통망을 탈피하는 청년 농부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현실적으로 고민을 많이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시고 작성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하지만 대량 생산 규모의 농장이라면 경매장과 오프라인 혹은 대형마트 납품이 유리할 거고요. 유기농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학교 급식소 같은 부분이 큰 마케팅 계획이 될 수도 있겠죠. 여기서부터는 많은 생각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홍보계획 역시나 청년에게는 온라인 대색이 나겠죠. 하지만 법인회 사채를 운영하신다면 전시회를 통한 부스 참여나 홍보 사무실을 별도로 두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보통 SNS나 영상 생활을 통하는 게 보편적입니다. 저비용이라는 메리트가 있기 때문이죠. 장애 및 위협 요인 관리는 여러 가지 본인의 상황에 맞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저는 가독성을 높게 하기 위해서 간결하게 작성했는데요. 작물, 계절, 지역에 따라 차이가 제법 날 수 있으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금방 작성하실 수 있을 거예요. 교육훈련 계획은 농업교육 포털이나 농사로 사이트만 열심히 찾아보셔도 가득 채우시고도 남을 거라 생각합니다. 필요한 연계교육으로 편성하시면 더욱 편할 거고요. 그것도 조금 힘들다 하시는 분은 농업교육 포털에서 최근 교육 위주로 편성을 해두시면 됩니다. 교육에 대한 의지만 정확하게 보여주시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솔직하고 최대한 짜임새 있게 구성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는 이 세 페이지가 이 계획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정말 모든 걸 쏟아 부으셔야 돼요. 이 부분이 결국 여러분의 핵심 계획이 되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셔서 작성해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간단하게 제 경영 계획을 설명드리면 영농 동기는 실제 진행해 왔던 것에 스토리텔링을 입혔고요. 그리고 연도별 창업 로드맵 구상한 것을 함께 작성해서 제 영농 동기에 대한 의지와 계획에 대해서 실행력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작성했습니다. 서류상의 현재 상황은 당시 저의 처한 상황과 환경
그리고 농업을 위해 계속해서 하는 활동에 대해 작성을 했고요. 특히 딸기 작물에 대한 동향과 당시 가격 상황에 대한 내용을 함께 딸기를 작물로 선택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저의 영농 창업 의지를 계속해서 노출시켰습니다. 경영계획은 필요한 교육을 이수할 계획, 딸기의 생산과 매출 계획을 농가 소득집 자료와 농업교육 포털,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작성했습니다. 막막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예상은 되는데요. 특히 농가 소득집 자료는 큰 도움이 되니까 꼭 알아보시고요. 최신 버전은 2022년 농가 소득집 자료입니다. 이것도 필요하시면 메일 주소와 함께 보내달라는 댓글로 달아주세요. 보내드릴게요. 마케팅 전략은 제가 생각한 내용을 수치화한 것인데요. 여러분께서는 본인만의 마케팅 계획이 분명히 있으셔야 합니다. 특히 마케팅 계획은 지금 단계에서 많은 시간을 쏟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나중에 정말 큰 빚을 보시게 될 거예요. 이건 장담합니다. 참고로 제 채널에 지금 12번 항목에 대한 작성 팁을 상세하게 만들어 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근데 다만 첫 영상이다 보니까 녹음이 조금 불안정하고 영상도 조금 떨어집니다. 내용 위주로만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공유해 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 합격 서류를 전체 공개라는 리스크를 안고서라도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게 계획서 작성을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직접 작성해 보시는 것 한 번만으로도 충분히 면접 보실 때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정도의 클릭 기부는 당연히 해주실 거죠. 지원하시는 모든 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유튜브로 농사짓는 콘타디노였습니다. 감사합니다.